태양은 지구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식물들은 타양 빛으로 광합성하고 열매와 곡식을 맺습니다. 바다의 플랑크톤도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이 플랑크톤을 기반으로 바다 생태계가 조성되죠. 태양이 없으면 지구 생태계가 없는 겁니다. 또 지구 대부분의 생명체들의 생체 리듬은 태양에 맞춰져 있습니다. 동트는 아침에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에 들죠. 만약에 태양이 사라진다고 해봅시다. 지구는 그대로 생명을 잃을 겁니다. 가히 태양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근원이며 생명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어머니 태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그냥 그 자리에 뿅 하고 나타난 걸까? 지금부터 이 태양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기체와 먼지들, 이것들을 성간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성간물질은 은하 내의 항성 사이나 항성 바로 근처에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간물질은 99%의 가스 입자 그리고 1%의 먼지로 구성됩니다. 이 가스는 대략 90%의 수소, 10%의 헬륨, 그리고 아주 일부의 더 무거운 원소로 구성되죠. 이 성간물질들이 중력 수축으로 거대한 구름 형태로 모이게 되면 성운이라고 합니다. 별들은 바로 이 성간물질로부터 탄생합니다. 성간물질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성운의 밀도가 높아지면 성운은 스스로의 중력으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성운은 구의 형태로 수축하고 그 중심의 밀도는 높아집니다. 밀도는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중력 역시도 점차 강해지고 수축도 계속되죠. 밀도가 너무 높은 탓에 원자들은 서로 충돌합니다. 중력 에너지는 열로 전환되고 성운의 중심 온도는 상승합니다. 이제 성운은 두 가지 힘의 균형을 찾습니다. 중심핵 쪽으로 수축시키려는 중력, 가스압 회전 등으로 중심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려는 에너지, 이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고 평형 상태를 이룹니다. 중력 수축은 정지하고 팽창하지도 않죠. 이제 성운은 원시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높은 밀도와 온도를 갖고 스스로 빛을 내는 구체죠. 원시성은 이제 태어났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원시성의 중심은 수축했다가 다시 커지기를 반복하면서 주변 성간물질들을 끊임없이 먹어치우고 자라나죠. 원시성의 질량은 서서히 증가하고 온도와 밀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원시성 중심의 뜨거운 온도는 대류 현상으로 바깥쪽으로 전달되고 원시성은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원시성 내부 온도가 1000만도가 되면 중심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탄생한 겁니다.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으로 수소를 태우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이 주계열성의 핵융합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핵융합이라는 건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돼서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반응입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온도와 압력이 충분해야 합니다. 온도와 압력이 낮아서 에너지가 낮다면 원자핵들 사이의 전자기력에 의한 청력이 작용해서 원자들은 서로 붙지 않습니다. 자석을 같은 극끼리 붙이려고 억지로 해봐도 절대로 붙지 않는 현상, 이것과 같은 이치죠. 원자핵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온도와 밀도, 압력이 낮은 원시항성은 그 중심에 수소가 아무리 많이 쌓여도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태양의 핵과 같이 초고온 초고압 조건이 형성된다면 원자핵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게 되고 원자핵 간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지면 중성자는 핵력이라고 불리는 핵과 핵 사이를 연결하는 힘을 작용시킵니다. 그렇게 원자핵은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항성 중심부에서는 수소 4개가 핵융합해서 헬륨 하나가 탄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0.7% 정도의 질량이 사라지고 질량 에너지 동등성 원리에 따라서 0.7%가량의 질량이 빛과 열 같은 에너지의 형태로 외부로 분출됩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항성 중심에서는 광자가 태어납니다. 이 광자가 외부 표면까지 나오는 시간은 자그마치 100만 년. 우리가 보는 태양 빛은 100만 년에 걸쳐서 태양 중심에서 빠져나온 빛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빛들이 보입니다. 이 별빛들은 우주 어디에선가
핵융합을 하고 있는 별들의 빛입니다. 태양은 초당 4억에서 6억 톤가량의 수소를 태웁니다. 그리고 이 수소를 태워서 탄생한 헬륨은 태양 중심부에 쌓여가죠. 원시성이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면 중력 수축이 멈춥니다. 별의 중심에선 고온 고압의 환경으로 핵융합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분출되는데 이 에너지를 별의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꾹꾹 누르게 됩니다. 이 핵력과 중력의 힘은 균형을 맞추게 도고 별 전체의 힘은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별의 크기가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핵융합을 진행하는 거죠. 우리 태양은 지금까지 대략 50억 년 동안 이와 같은 에너지 평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50억 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영겁의 시간이지만 별들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청장년 시기입니다. 이 주계열성 단계는 별의 일생 중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죠. 이제 막 주계열성이 된 아기 태양을 보죠. 아기 태양은 현재 광도의 약 80%의 밝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50억 년 동안 점차 밝아지면서 지금의 빛을 갖게 됐죠. 태양은 앞으로도 63억 년 동안 주계열성 단계에 머뭅니다. 태양은 그동안 끊임없이 뜨거워지고 밝아질 예정이죠. 약 7억 년 9년 후 태양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너무 높아져서 지구 온도는 상승하고 지구의 생명체의 거의 대부분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태양 중심부에선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태양이 태울 수 있는 수소는 날이 갈수록 줄고 핵융합의 결과물인 헬륨이 늘어납니다. 헬륨이 늘어나면서 평균 분자량이 증가하고 중심핵은 그 압력으로 조금씩 수축하면서 밀도와 온도가 증가합니다. 별의 내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표면 에너지는 갈수록 커지고 별의 광도가 증가하죠. 태양의 경우는 비교적 오랜 시간 주계열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핵융합을 일으키는 이 시기는 별의 태생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질량이 낮은 별일수록 에너지를 약하게 오래 내뱉기 때문에 주계열성 단계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반면에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금방 에너지를 소진하고 별은 다음 단계로 진화합니다. 별들은 얇고 가늘게 오래 살거나 아니면 굵고 짧게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주계열성이 되기만 한다면야 다행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성운이나 원시성이 이 주계열성 단계에 돌입하는 건 아닙니다.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작은 태양 질량의 12분의 1 수준의 천체들은 충분한 온도 밀도를 갖지 못해서 수소 핵융합을 하지 못하고 중수소나 리튬만을 느리게 태우다가 생을 마감하는 갈색외성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목성의 질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했다면 핵융합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태양계의 항성이 2개일 뻔했던 거죠. 상성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별이 되기란 역시 쉽지 않은 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태양이 내부의 수소를 다 데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수소는 없고 헬륨만 남은 태양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자동차가 연료를 다 쓰면 멈춰버리듯이 우리 태양도 멈추게 될까?